아이, 그까짓 거 선생님, 제가 수능에서 몇 문제 더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내신 부족한 거 극복할 정도로 수능을 잘 보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의 신개념 대체 아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를 막 마쳤고 아마 어떤 친구들은 성적표까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고사를 어쩌면 좀 아쉽게, 심지어는 망쳤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어떤 지필고사를 한번 망치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수시로는, 내신으로는 학생부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겠구나라고 일찌감치 생각을 해서 정시 파이터로 이렇게 변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심지어 고1 같은 경우에는 10번의 지필고사 중에 이제 단 한 번 봤을 뿐인데, 또는 그 중에서 몇몇 과목을 좀 못 봤을 뿐인데도 그렇게 섣부른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주제는요, 중간고사 망쳤다고 난 정시 파이터?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정시도 망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정시 전형을 설계하고 있는지만 확인해도 우리가 충분히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또 수능도 이제 선택 과목 없이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나 그런 어떤 공통과목 위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과 문과 크게 상관없이 이제는 뭐 사탐으로 가든 미적 가든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요, 며칠 전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국대학교에서 2028 정시, 그러니까 지금 고1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028 정시에서 자유전공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대학인데, 이 자유전공의 학생부를 20%나 정성평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변별력 차원에서 이런 정성평가를 일찌감치 도입하긴 했는데,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능 100으로 갈 수 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출결 정도만 넣는 게 아니고요.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가,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까지 보겠다고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전형계획이나 2028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좀 더 어떻게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이제 대학들이 특히 2028 입시부터 정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보여집니다. 건국대는 공식적으로 어떤 수치적인 부분까지 발표를 한 거고요. 이미 이제 상위권 주요 대학들이 2028 대입 전형을 위한 공동 연구 자료에서 수시와 정시는 통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변별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단순히 과거처럼 수능 100이 아니라,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100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면접이나 또는 이렇게 학생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섣부르게 나는 수능에만 올인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괜찮나요? 정시 파이터로 가는 게?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정시 파이터로 간다는 건 최소한 그래도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신 학생부로는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을 가기가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시로서 뭔가 반전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상위 15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에서 지금 고2들, 그러니까 2027 전형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정시를 반영할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제 전형계획이 나왔는데, 기존의 서울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별도로 모집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이제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어디에서요? 정시에서요. 거기에다가 중앙대도 물론 이제 출결 위주긴 하지만 거기다가 동국대학교, 이런 대학들도 2027 전형 계획에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신이 단순히 안 좋거나 지필고사를 망쳤기 때문에 나는 정시 파이터로 가겠다, 즉 내신과 세특을 포기하겠다, 또는 더 나아가서 자퇴를 해서 검고를 친 다음에 수능에 응시하겠다, 이것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때 상당히 제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내가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지원해보고 싶다, 어디에서? 정시에서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출결을 포함한 또는 세특을 포함한 또는 이수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학생부에서 어느 정도 감점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왔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탐구하고 정말 많은 걸 보여줘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높은 문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챙기는 것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대입에서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섣부르게 정시 파이터로 또는 내신 세특을 포기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까짓 거 선생님, 제가 수능에서 몇 문제도 맞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제가 내신 부족한 거 극복할 정도로 수능을 잘 보면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내신 세특을 그래도 나름대로 너무 뒤처지지 않게 조금 이렇게 챙겨서 학생부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좀 만들었어요. 출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특이라든지 이수 과목에 있어서. 나는 뭐 공대를 지원하고 싶으니까 뭐 물리 같은 과목도 조금은 신경 썼어. 자, 그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동일한 표점을 맞았다고 할 때 본인이 그 수준에 맞춰서 원하는 대학 뭐 한양대든 연대든 써볼 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완전 내신 세특을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나 고려대를 써보고 싶은데 학생부에서 내가 감점 요인이 너무 많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서성으로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한양대를 쓰려니까 얘들도 또 10% 정성평가를 하네. 그 다음에 중앙대나 이런 데를 써보고 싶었는데 중앙대도 뭔가 이제 출결에 있어서 나 출결 되게 미인정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또 학교를 낮춰서 정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내신 세특을 기본적으로 보는 대학들에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학교 레벨을 낮춰서 지원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지 학교별로 그런 요강이라든지 또는 상담 설명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중요한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학교 내신하고 그 다음에 수능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2학년 때부터 내신에서 반영하는 과목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학이나 독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탐구 과목들, 문과, 이과의 탐구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들의 중요도는 내신 과목인 동시에 수능에서 응시하는 과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1학년 때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2학년 때 내신을 내가 극적으로 올려봤자 전체 내신을 그렇게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2학년 국영수 또는 탐구 과목에서 수능에서 응시하게 될 과목 중심으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신 대비를 한다면,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그런 어떤 저력들이 또는 노력들이, 그런 것들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의고사에서도 조금씩 결과로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신에서 내가 우리 학교 200명, 300명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 경쟁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전국 30만 명, 40만 명 재수생들을 포함한 그 경쟁에서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강남이나 목동같이 여전히 정시나 수능으로 원하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도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친구들은 내가 정시 파이터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내신 관리, 지필평가에 있어서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능과 겹치는 과목들 또는 출제 경향이 그런 모의고사 변형 기출문제를 내는 학교들의 학생들이었다면 훨씬 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인터뷰하거나 소감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부는요, 물론 수능과 내신의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또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수능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대입해서 수시로 가든 학생부 전형으로 가든 또는 정시로 가든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울이는 그런 학습 노력들이 수시는 물론이고 또는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물론이고 정시에서도 반드시 위력 있게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신과 세특을 반영하는 그런 정시 전형 대학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그런 대학에서 내가 수능 점수를 우수하게 받았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정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두 번의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해서, 한두 과목을 조금 못 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결국엔 대입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당장 두 달 후에 있을 기말고사, 내가 중간고사 때 어떤 부분을 미스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기말고사 때 1차적으로 나의 석차나 점수를 높이는 노력이나 경험을 한다면 반드시 수시를 포함한 대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